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자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2025년 11월 23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한 43일 동안 셧다운을 한 동안에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출퇴근도 못하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라든지 이런 정부의 통계청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이 지금 경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민간기관, 컨퍼런스 보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미국 경제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1.8%로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에 기준금리 조정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벨렘이라는 도시에서 COP30, Conference of Parties의 약자입니다. COP30 이번 주 금요일에 폐막을 하는 일정이지만 여태까지 30번을 하는 동안에 정해진 날짜에 폐막을 제대로 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 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전망입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시작을 하는데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정상이 참석을 안 하고 미국은 게다가 트럼프 혼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그 누구도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리치앙이라고 총리가 참석을 하고 시진핑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 가운데 저희 G2 글로벌 투자에서 눈여겨보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유통업체죠. 월마트가 있고요. 역시 이제 소매업체로 이제 로스라는 기업도 있고, 타겟이라는 기업도 있고, 갭이라고 의류 판매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홈디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꼭지씩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7일 월요일에는요, 태국과 중국의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태국의 국왕이 있어요.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죠. 네, 그분이 이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이라고 줄여서 SCO라고 하는데, 이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이라는 다자간 협력기구가 있죠.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주로 이제 미국과 서유럽 세력에 대항하는 나라들이 모인 일종의 국제협의체인데 거기에 이제 차기 의장국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 동안의 회의를 개막을 이번 주 월요일에 했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3분기 GDP를 발표를 했고요. 마이너스 1.8%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10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어제죠. 화요일이면 이제 유러피언 커미션, 유럽연합의 이제 그 집정부죠. 행정부죠. 유러피언 커미션이 주관하는 EU Enlargement Forum이 벨기에 브뤼셀 그 EU 본부에서 열립니다. EU Enlargement Forum이라는 거는 EU에 새로 가입하고 싶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 EU 가입 심사를 결정을 하고 기준을 세우고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European Digital Sovereignty Summit이라고, 그러니까 유러피언 유니언 EU 안에서 영내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어떤 규제나 이런 거를 의논하는 협의체가 또 회의가 독일에서 열립니다. 캐나다 총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같은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을 두 사람이 하고요. 또 뒤이어서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또 참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명한 왕세자죠. 모하메드 빈 MBS, 모하메드 빈 살렘, MBS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트럼프와 협의를 해서 아주 트럼프를 잘 구워 삶았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기죠. 그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F-35 전투기가 있어요. 이거 미국 말고 가진 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10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려 48대의 F-35를 사겠다고,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트럼프가 오케이 이렇게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아니고요. 물론 절대 금액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죠. 그만큼 나라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이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시아파 강경파들이 중동 전체 지역에 어떤 맹주 자리를 노리고 사우디의 수니파인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아주 화기애애 사이가 좋았다고 하고, 트럼프는 보답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뭐라고 할까 대접을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은 비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자, 역시 이제 11월 18일 화요일에는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일종의 개발자 회의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행사가 열립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10월 한 달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독일 기업이지만은 뭐 영미권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과 음반과 또 출판까지 겸하고 있는 베텔스만이라는 기업이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그 약국 전국적인 약국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CVS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홈디포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 개인 소유 그 자가 보유 주택에서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그 주택들이 대부분 나무로 지어진 나무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집을 뭐 이렇게 유지 보수 수리 보존할 적에 그 들어가는 각종 건축 자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축 자재를 비롯해 가지고 요즘에는 뭐 시시콜콜한 뭐 집에서 쓰는 모든 물건을 소매 판매를 파는 그런 브릭 그 대형 판매점이 있어요. 그게 홈디포죠. 굉장히 큰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요. 네덜란드계인가 스웨덴계군요. 참 스웨덴 계열의 그 핀텍 기업으로 클라나라고 있어요. 원래는 그 Buy Now Pay Later라고 지금 돈은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내도 되는 그런 할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탄생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일반 여신도 취급을 많이 하고 소액 대출도 많이 하고 있는 일종의 종합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스웨덴 기업입니다. 그 클라나도 이번 그 11월 18일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미국의 그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그 메드트로닉이라고 의료기기로서는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의료기기 회사죠. 이 메드트로닉도 실적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요. 11월 19일이 되면은요, 중국의 리치앙 총리가 G20 정상회의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인데, 그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북쪽에 위치한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잠비아라는 나라를 중국 총리가 공식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의 그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합위원회를 FOMC라고 하잖아요. 그 FOMC가 지난 10월에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해서 지금 3.75에서 4.0%로 기준금리가 잡혀 있는데, 그 결정을 했던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서 나왔던 그 회의록을 오늘 11월 19일 수요일에 회의록을 공개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 회의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오갔는지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그 12명의 그 FOMC 위원들은 한 절반 50대 50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보통 그 다음번 회의를 할 적에는 대부분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대부분은 의장의 의견을 따르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미란이라고 그 트럼프 2.0 행정부의 어떤 경제 계획을
어떤 청사진을 그렸던 인물이 새로 여기 FOMC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사사건건 무조건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그것도 50베이시스 포인트씩 대폭 인하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 주장이 좀 돋보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가 그래서 지금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2주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앞으로 열릴 12월 10일에 열릴 요 다음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로 가운데 보면 위쪽에 점선이 있잖아요. 그 점선이 50%예요. 그러니까 50%는 그 위쪽으로 가면은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 걸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면은 금리 인하를 할 걸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보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10월 29일에 보면 마이너스 100%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다가 점점 올라와가지고 지금 50%를 넘기고 지금 42.20%니까 아주 살짝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G2 글로벌 투자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뒤에서 아주 거세게 입김을 불어댈 것이기 때문에 12월 10일 회의가 열리면 아마 금리 인하를 25bps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G2 글로벌 투자의 전망입니다. 자, 미국 금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HICP, 이게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그러니까 일종의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 유럽연합이라는 나라는 27개 나라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물가와 남쪽 그리스의 물가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회사에 예를 들어서 독일의 henkel 회사가 만든 비누나 세탁세제라고 하더라도 독일 가격과 그리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하모나이즈, 그걸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집대성하는 그런 인덱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CPI는 CPI대로 또 유럽 27개 나라들의 가격을 서로 일관되게 통일하는 일종의 HICP라는 게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11월 19일 수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9월 한 달 제조업 생산 데이터를 발표하고요. 영국에서는 10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또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으로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역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이 실망하는 걸로 나올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들이 전전긍긍 아주 지금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스라고, 이게 홈디포처럼 건축자재를 비롯해가지고 집을 이것저것 수리할 적에 쓰이는 물건들을 파는 그런 소매 유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고,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팔로알토에 본사를 가진 통신기기 회사죠. 타겟이라고 미국의 월마트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대형 유통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라고, 제가 굉장히 이거는 좋게 보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보험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서는 미국에서 두 번째인가 그런데 굉장히 경영을 건실하게 잘하고 무리해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도 너무 이렇게 싸게 후려치지 않고 해서 이 재무제표, 특히 이 밸런스 시트가 아주 건강한 그런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TJX라고 미국의 이것도 소매 유통 네트워크 상점이고요. 자, 그러면 11월 20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딕 체인이라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8년 기간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죠. 원래는 와이오밍주의 하원 의원을 오래 했던 분이고, 굉장히 하원 의원을 했을 적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그랬던 분인데, 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네오콘에
심장부 역할을 하면서 뭐 이라크 전쟁도 이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리비아 뭐 전쟁까지 전쟁 광이 돼버렸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사실 조지 W 부시 행정부 8년 기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리비아까지 전쟁을 벌이면서 쓴 돈이 지출한 돈이 8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알고 보니까 그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뭐 대량 학살 무기 그런 거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물론 9.11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미국 사회에 상처를 준 테러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탄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어떤 경제 운영이라든지 정책 운영에 있어서 미국이 조지 W 부시 8년 동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보고요. 그 8년 기간 동안에 사실 조지 W 부시는 뭐 설렁설렁 그럭저럭 그냥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기능만 했을 뿐이고 실제 어떤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사람은 여기 보이는 바로 이 딕 체이니 부통령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37살인가 38살에 그 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조심조심 하다가 결국에선 심장병으로 이번에도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분 장례식을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카테드럴에서 연다니까 뭐 거의 뭐 국가 원수급으로 대접을 해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죠. 통가라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가봤고 제가 전 세계적으로 87개국을 다녀보았는데 통가라는 나라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통가라는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역시 섬나라인 피지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 통가라는 나라에서 아무튼 의회 총선을 치른다고 하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 중국은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없고 그 일종의 밴드 역할을 하는 그 중국의 그 은행들을 통제하는 그 은행들에 권고하는 또는 은행들에게 강제를 하는 그런 금리 밴드가 있는데 그거를 발표를 합니다. 독일에는 10월 한 달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라고 그 고용 지표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그 미국 정부의 그 셧다운 때문에 재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 고용 지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뭐 비슷하게나마 어떤 가름할 수 있는 걸로 민간 기관이죠. 컨퍼런스 보드라고 이게 설문조사 주로 비즈니스 쪽이나 경기 조사 쪽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 기업인데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리딩 인덱스라는 것이 11월 20일 목요일 나옵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이제 월마트와 이제 갭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그 염가로 파는 그 의류 회사가 있죠. 그 갭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금요일 21일이 되면은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COP30 벨렘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COP30이 2주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폐막 예정인데 이게 폐막 예정일에 실제로 폐막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30년 역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다음 주까지 이 행사가 더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미국이 불참을 했고요. 중국도 지금 뭐 참석을 했지만은 이 중국과 인도가 아주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적극적으로 뭐 자기들이 주도해서 뭐 그렇게 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인도 같은 나라는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COP29 행사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렸던 그 COP29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서유럽의 수준으로 인도더러 서유럽 수준으로 어떤 친환경 정책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인도에다가 지원금을 10 트릴리언 달러 10조 달러를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발언을 했어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기네들한테 현금으로 10조 달러를 주지 않으면은 자기네는 뭐 친환경 정책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니까 뭐 배째라 이런 뭐 배짱이죠. 참. 아무튼 뭐 이 COP30 회의가 폐막 예정일은 11월 21일 금요일이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10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가 나오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유로피언 뱅킹 컨그레스라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프랑스 여자분이죠. 그다음에 분데스방크는 독일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유러피언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마르크화를 쓰고 있었을 적에 그 마르크화를 발행하고 관리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죠. 독일의 중앙은행. 그 분데스방크의 총재도 여기 참석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행사인데 스위스 내셔널 뱅크. 스위스는 참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과 아이슬란드와 또 어디죠? 룩셈부르크인가? 네, 이들 네 개 나라는 EU 유럽연합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또 다른 협의체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스위스 같은 나라는 자기네 통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이죠. CHF라고 쓰는 그 스위스 프랑에 굉장히 어떤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유로와 따위 그런 거지 같은 통화는 쓰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내셔널 뱅크가 스위스 이제 중앙은행이죠. 주관하는 그 컨퍼런스가 또 따로 열리는데 거기 이제 영란은행의 수석 부총재 겸 이코노미스트인 휴 필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제 댈러스 은행, 댈러스 연준의 로리 로간이라는 그 총재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미국과 영국과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와 유로존과 인도에서 11월 그 PMI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PMI는 이제 Purchasing Manager Index,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들이 경기를 내다보는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자, 11월 22일 토요일이 되면은요,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막을 합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이제 두 사람 모두 이번 주에 그 UAE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을 하고 뭐 사이좋게 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여기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그 누구도 여기 참석하지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에 리치앙이라는 자기 밑에 총리를 대신 보내가지고 아주 김 빠진 맥주꼴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는 지금 이번 주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희 G2 글로벌 투자와 뉴스인더스트리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